오늘 대성찬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하는구나. 돌을 가지고 돌을 다시 찾으려 하는구나. 내가 나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거 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를 다른 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진짜로 보살님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이 너무 쉬운데 계속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어제도 어떤 보살님이 전화 오셨는데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고 법문을 많이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말을 너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하자면 그냥 얘기하는데 법문하는 대로 그냥 주워 삼켰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자기가 덫에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덫에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주워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영적으로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거기에 휘말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말하자면 그냥 영적 우회라고 얘기를 합시다. 영적 우회라는 말에 자기가 거기에 덫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적 우회에 걸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영적 우회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영적 우회에 걸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있잖아요. 이 법문하면서 제 말에도 속지 말고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나만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워 삼키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지식으로 삼켜갖고 내한테 저장해서 그걸 써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끝없이 전화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요. 너무나 많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게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힘든 건 아닌가, 지금 거기에 빠져서 힘든 건 아닌가, 아무도 그걸 빠졌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속 빼놓고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문을 안 들었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여러분한테 그 말도 없었어요. 그럼 그 말이 없었을 때는 거기에 내가 의심을 가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그런 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 힘들어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아는 순간 나는 그렇게 내가 영적 우회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게 생각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생각이 아무런 힘이 없고 여러분한테 점점 힘들게만 한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법문 들었던 게 총체적으로 지금 난관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머리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서 나온 것만 진짜예요. 그것도 사실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각기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남한테 주워 들은 걸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짜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건 나중에 의심해 볼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경험하지 않은 거, 남한테서 들었는 거, 남한테서 주워 삼켰는 거 가지고 지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거 드러내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다시 더 넣어서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아무리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가 직접 경험 안 해보면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공부 또 해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들어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기 전이나 공부하는 도상이나 어느 정도 지나온 과정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게 없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는 그럼 이렇게 공부해서 뭘 하겠냐고 하는 거라. 예.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상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상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겸손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얼마나 자기가 자만심이 강하면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할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교만. 그걸 자기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법문을 들어봐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 오겠죠. 근데 자기한테 있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설득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답답한 거 해결만 하면 될 건데 참 이게 정말로 이게 그래서 참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만만하게 저 처음에 공부하러 오면 전 쉽게 만만하게 달라들지 말라고 저 얘기하고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냐는 얘기를 왜 저 얘기를 묻지 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만만한 공부인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완전 짓이겨져 짓밟혀져야 돼요. 나라는 그 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있는 한은 이 공부는 익어지지 않아요. 계속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꼬리 물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공부해봐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 안 하나 똑같네. 끝까지 해도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랑 끝에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똑같아요. 없어요. 남는 건 없어요. 손에 쥘 거는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예, 그 질은 달라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환상 속에, 이 현상 속에 잡는 거에 그만큼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봐요. 나는 보았다. 뭐를? 잘 보세요. 이 말이 한번 여러분 한번 나는 보았다. 뭐를? 내가 이걸 이대로 느껴보세요. 이거 그대로. 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보았다. 머리 지날라고 그러죠. 잘 봐봐요. 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보았다. 나밖에 못 봐요. 근데 그 나는 내가 나를 다 틀려요. 다 틀리다면 다 틀리고 똑같다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분명히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냥 이 말을 내가 하는 순간 여러분이 끄떡끄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걸 안 봐요. 내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그 안에 타인이 있어도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그 안에 아버지가 있어도 나예요. 어머니가 있어도 나예요. 70억 인구가 있어도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밖에 못 봐요. 근데 그 나를 보는 근원에 나가 있어요. 나를 보는 나가 있어요. 이 공부해보면은 분명히 스님 깜짝 놀랐어요. 보는 내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형체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 형상 없는 지각이 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나 깨나 있어요. 생각 하나 안 하나 있어요. 그거는 늘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을 거냐고요.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를 어디 가서 찾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으로 안 들어오는 한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착 알아들었을 때 그냥 웃음이 나와요. 빙긋하게 그냥 진짜 여마미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찾으러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내 바깥에서는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정확해요. 확실해요. 확실하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확실하다는 걸. 그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있다는 거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네. 캬할해 하면서 여기 파키스탄하고 무슬림 문화권에서 쓰는 인사예요. 이렇게 사람 만나면 칼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당신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당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 개인이 한 근원의 존재에 대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안녕하는지 안 하는지 인사를 묻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이 안전한가? 당신의 가슴이 편안한가? 행복한가? 당신의 감정이 기쁜가? 슬픈가? 그걸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멋지지 않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인사를 내한테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나 지금 가슴이 내 가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내 가슴이 편안한지. 이건 전부 나한테 대한 물음이거든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인사를 할 때도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말을 예쁘게 조심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내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에게 내가 나한테 내 존재에 타인 보고 하지만 나한테 하는 거거든. 그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내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힘들고 괴롭게 할 때 내 감정이 안녕한가? 네. 내 가슴이 행복한가? 슬픈가? 순간순간 그럼 여기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으로 올 수 있잖아요. 바깥에 가지 않고 내가 내 물음을 그냥 물으면 내 안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대로.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나한테로 포커스를 맞춰. 나한테로 돌아오세요. 나한테로.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걸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바깥에 있어도 그게 전부 다 나 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명상을 해보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내부가 있는지. 우리가 말할 때 내 안이다, 내 내부를 하는데 내 내부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보면 내 내부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 근거에서 그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생각이 올라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우리가 편의상 내 안에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진짜 내부가 없어요. 생각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이미지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 명상할 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고향 생각을 하면 고향에 아버지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고향집이 그려질 때, 이 앞에서 그려질 때 그 안에 나도 있잖아요. 고향집 안에 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누가 보고 있느냐고요. 그죠? 저도 지금 그래요. 어릴 때 고향에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저만의 고향 생각이 있어요. 각자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고향 할 때는 그 안에 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냐고. 그죠? 그렇게 나를 보고 있거든요. 어릴 때 나를, 지금의 나를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찾겠나? 그죠? 이걸 어디 가서 찾겠냐? 나만 아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는 무조건 나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돌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찾으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무조건 오셔야 돼. 이쪽으로. 그래서 그게 편의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안으로 돌아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요.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고. 내 안에 진짜 들어보라고. 어떻게, 그죠? 만약에 내 안이 보인다면 내 뼈랑 뇌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자기 뼈랑 자기 뇌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게 먼저 보여야죠. 만약에 내 안이 보인다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볼 때도 그냥 집어삼키지 마세요. 진짜 이게 여러분 삶에 녹아 나와야 돼요. 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관념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사람이 관념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관념을 철저히 타파하는 거예요. 관념을 뛰어넘어서 살고 있는 건데 이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관념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구현이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잡히는 게 아니고 계속 사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헛단 소리 하니까 이게 전부 관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실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만이 실제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걸 내가 벗은 발목이라 까디비 들을 수 없고 자기만이 확인하는 일이라 그냥 웃고 말아요. 그만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념에 자기가 중독이 돼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 오니까 세상이 이제 관념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애들도 젊은 애들도 그럼 온통 개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네 라는 소리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부 자체를 하려면 전부 개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알아들어요.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근데 이 개념을 왜 이 공부를 안 해보면 이 개념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그 개념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데도 왜 거기에서 그 개념을 내려놔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내려놔는데 개념을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알고 내려놓으라 하겠어. 그게 말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내려놓는 걸 여러분이 체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온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내려놓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들. 84,000 본문이 다 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세상에서요, 경험하지 않은 내가 해답을 얻잖아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고 아무것도 겪지 않고 살길 원하죠. 그것조차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망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네. 새가 날개가 펼쳐져 있지 않고 날개가 접혀 있다고 생각하면 새가 날 수 있겠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그 날개를 못 펴게 딱 접어 놓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딱 접어 놓는 거예요. 못 펼쳐서 날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아요. 제가 한 얘기 해줄게요. 어떤 보살님이 아들하고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성년이 됐는데도 직장을 아직 못 구했어요. 엄마는 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이 조금 그래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귀중한 물건들 팔아갖고 이제 쓰고 있었어요.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이제 실실 이제 남편한테 받았던 이 금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까지 이제 팔 지경이 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고 싶은데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팔게 돼야 돼가 이제 아들 불러가지고 대구에서 최고 뛰어난 보석 감정가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 시계를 팔아오라 한 거예요. 아들한테. 그 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최고 유명하다고 하는 가장 뛰어난 감정가한테 가서 그거를 감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내놨어요. 근데 거기 보석상이 이제 그걸 자세히 찬찬히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래 위로 싹 다 둘러보면서 이걸 왜 파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가정 사정을 얘기를 해. 이래 이만저만 해서 이걸 이제 팔아야지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감정가가 하는 말이, 지금은 금값이 너무 내려가서 이걸 팔면 제대로 값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금값이 올랐을 때 팔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 보석상 아저씨가 이제 사정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그만한 돈을 빌려줘요. 조그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청년한테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나를 여기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금방 요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계는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와가지고 그 이제 그 감정하는 그 사장님 보조를 해준 거예요. 옆에서 뒤에 감정할 때 뒤에서 다 이렇게 보조해서 감정을 잘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게 얼마 안 다녔는데 그 이제 청년이 굉장히 그게 관심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고 자기한 적성에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이제 일을 하니까 또 빨리 배우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걸 잘 배우면 이걸로 자기 엄마하고 자기랑 먹고 사는 건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배우고 자기 재밌으니까 더 빨리 배웠겠죠. 그 이제 또 성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청년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잘하고 이러니까 멀리서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의 그 이제 감정하는 거 신뢰도 사람들한테 얻었고 이러니까 성실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보석상 사장님이 하루는 그 청년한테 그 시계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금값이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그 갖고 와서 팔면 될 거라고 이제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그 시계를 달라고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쓰면 되겠다고 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정을 배웠잖아요. 자기가 감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가기 전에 자기가 그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 시계를. 근데 자기가 받는 그 시계가 그 시계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자기가 해보니까 그게 이제 금도 아니고 도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도 그게 이제 이게 돈이 안 나가는 그죠? 이게 약간 큐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보면서 참 씁쓸했겠죠, 그죠?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사장님이 시계 갖고 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안 갖고 왔다. 왜 안 갖고 왔냐? 그러니까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안 갖고 왔다. 그래요. 왜 사장님은 진작에 그걸 알았을 건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얘기를 해준들 네가 믿었겠냐고. 너가 사정을 내가 먼저 이렇게 다 물어봤는 상태인데 내 사정이 급박하니까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고 그 가격을 내가 내려서 네한테 그냥 살려고 한다고 내려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그 가격이 안 맞았으면 그걸 들고 온 시내를 헤맸을 거라는 거지, 그죠? 자기 희망을 가지고 그 시계 값을 쳐줄 때를 온 데를 쫓아다녔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값밖에 안 된다면 절망했을 것이고, 그죠? 이제 살아갈 일이 앞이 망망했을 거 아니느냐. 근데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해준들 달라질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진실을 말해준들 달라질 게 뭐야. 이게 되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진실이 다 맞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진짜 그 진실을 말해주면 이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왔을 때는 이제 알았지만 그 청년이 그 전에 말했을 때는 보석 감정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 사장님은 이 청년한테 신뢰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 한마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이 청년은 자기 삶을
구축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웠고, 이 사장님은 이 청년한테 신뢰를 얻었어요. 이거는 온 우주에 대한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죠? 내가 옳다고 고집을 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옳으니까 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지혜로운가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그렇게 돈을 빌려주기가 쉬울까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이지 않죠? 이런 사회이지 않죠? 돈 조금 빌려줬는데 내일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그냥 그거는 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청년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내가 안면 모서 안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권해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가서 성실하게 자기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일자리를 주고 자기를 옆에 두고 그렇게 기술을 가르쳐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실하다는 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옳다는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실 때도 이건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가? 내가 가짜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법문보다, 어떤 조언보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훨씬 더 값져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짠지 가짠지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저한테 뭐하러 전화하겠어요? 그죠? 저한테 말하러 오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세세생생 여러분이 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그 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길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겪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거라도 해보라고 그러세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자식이 무모한 짓을 한다. 저거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해도, 실패를 해도 경험해보라고 하세요. 실패해서 얻은 경험이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득하지 않은 거는 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를 때는 내가 늘 절망하고 삶이 재미없고, 그죠? 세상이 나를 가혹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들한테 절망이라는 선물을 주고 실패라는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은 받기 싫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른이라고 조금 많이 안다고 섣부른 충고나 섣부른 조언은 자식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네. 진짜 이제는 자식들이 직접 경험하게, 왜 이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시대가.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시대 따라갈 수밖에, 우리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세대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이제는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가르칠 게 없어요. 세대가 너무나 극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조언이 걔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자식들이 직접 경험한 것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변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적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강압적인 변혁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전부 QR코드로 막 이렇게 하죠. 뭐 키오스? 그거 다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앞으로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면 아니 키오스크만 있어.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강압적인 지금 변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그걸 이제 뭐 구청에서 그런 앱을 그걸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이제 각자 깔아갖고 집에서 연습해 가야 된다네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잘 못하면 사람들이 눈총이 따갑대요. 뒤에 있는 사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네네. 그 진짜 제가 4, 5년 전에 보사님들한테 그랬잖아요. 앞으로 휴게소 가서 여러분들 밥 못 사 먹는다고 얘기한 게 그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어요. 얼마나 빨리.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겠어요. 앞으로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랬고, 혼자서 잘 살아나가는 법 배워야 된다고. 혼자서 잘 노는 법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수행자예요. 왜? 혼자 자기 시간을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진짜 어떤 부분에서 보면 강압적인 수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이거 핵개인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핵가족에서 이제 핵개인이래요. 핵개인. 전부 개개인이 이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지금 왜 하루는 아빠가 애 전담하고 하루는 엄마가 애 전담하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미타임이래요. 미타임.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를 봤는데 그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게 미타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용어가 지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이라도 부부도 같이 여행을 안 한대요. 나만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게 의논해서 오케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남편이 애를 보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남편이 쉬고 오늘 하루는 아내가 애를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내는 진짜 밖에 나가서 정말 자기 프리하게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날 하루 온종일 자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에는 이게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그런다면 이게 지금 안 오죠. 감도 안 잡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고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어리석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뭘 강요를 하겠어요, 지금 젊은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는 관점으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관점으로. 예. 이렇게 시대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고는 그렇게 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공부 해보면요. 내가 자유롭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 공부 못 따라와요. 난 가만히 그대로 있고 이 공부하고 싶다. B예요. 처음만에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면 더 부지런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네, 이때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막 하게 돼요. 약간 두려움도 없어지고 당당해지면서 그냥 그걸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내가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냥 하게 돼요.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더 안으로 들어간다. 나 혼자 산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나 혼자 고립돼서 산다.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공부 제대로 하면. 정말 제대로 하면. 그런 과정에서는 글을 수는 있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는데도 그렇게 산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 자기 안에 뭐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있는지 자기 돌아보셔야 돼. 그렇게 안 돼요. 무조건 이 공부는 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일원으로서 그 존재로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걸 보게 돼요. 눈이 넓어져요. 안목이 생겨요. 그게. 그래서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는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배워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더 확장되고 더 많이 펼쳐지지 이게 쪼그라들지 않아요. 오므러들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자, 다시 온갖 뜻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지만 자기 몸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네. 그죠? 예,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자기 몸도 구제하지 못해요.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애만 쓰고 공도 없이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 영원토록 생사의 바다에 빠져 있구나.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공부 하시면서. 오히려 이 공부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진짜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애욕에 묶인 마음 버리지 못하면 깨끗한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번뇌하니. 그죠? 더러운 애욕에 묶인 마음 버리지 못하면 깨끗한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번뇌하니. 이것은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 두 개에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좋게, 이거에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변화해서, 그거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대로 구현되는 거예요. 뭘 변화해갖고 따르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 공부를 하면은 뭔가를 변화하고 뭔가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진짜 없지만 거기 안에 완전히 내용물은 다르다는 거. 예. 없는 상태에서 있어요. 예, 없는 상태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 없는 지각이라고 말하는 거지 영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아예 싸그리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하자면 밥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밥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밥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밥만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온갖 것을 담을 수 있겠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 밥 공기가 항상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밥 공기가 비어져 있어 어떤 것이 와도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밥 공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이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설명해도 결국은 설명일 뿐이고, 제가 이런 이미지랑 말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형상에, 그 말에, 그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이미지에 속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속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 어딘가에 걸려있다, 그럼 자기 생각을 돌아보시면 돼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꾸 돌아보면서 거기에 걸렸구나, 거기에 걸렸구나 라는 걸 하나 둘나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기에 걸려도 걸리지 않는 법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남한테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자꾸 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생각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또 생각에 매였구나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생각은 가짜고 내가 그 생각을 보는 것이 진짜라는 걸 알면 그게 걸리지 않겠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제 본문이 어떤 분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가장 쉬운데 가장 파격적인 얘기를 했대요. 자기 개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러니까 스님이라면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죠? 또 속인이라면 속인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님에 대한 개념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 제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할 때는 이게 옳지만 내일은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말은 어떤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지금 발달해도 오늘은 맞았지만 내일은 그 과학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항상 뒤집어져요. 우리 이 말은 항상 지금은 맞지만 내일은 안 맞다는 거 여러분 전제하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과학은 다 맞고 우리 뇌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현미경이 있고 뇌를 완전 더 심취하게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이나 그런 게 생기면 오늘까지 알았던 과학은 완전히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내일 다시 해요. 우리는 지금 그거까지만 우리가 그냥 보고 우리가 유용하게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쓸 뿐이에요. 쓸 뿐이에요. 어떤 것도 진실한 건 없어요. 현상적으로 생긴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안목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목을. 네. 감사합니다.